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최근 몇 년간 프리미엄 12나 WBC 같은 국제 야구 대회에서台湾 대표팀 경기를 보셨다면 한 선수의 특별한 이름이 귀에 들어왔을 텐데요. 바로 현재台湾 프로야구 웨이첸 드래곤스에서 뛰고 있는 원주민 선수 기리기라우 공관입니다. 그는 원주민 이름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와台湾 프로야구 무대에 오른 첫 번째 선수입니다. 사실台湾 원주민이 전통 이름으로 신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의 일인데요. 한적시 이름 없이 원주민 이름만 등록하는 것도 2024년 이후에야 가능해졌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원주민이라는 표현도 1994년 8월 1일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야 공식적으로 확립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원주민을 산지 동포라 불렀는데 한족 중심의 관점에서 원주민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지워버리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죠.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8월 1일은 2005년 원주민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또 지난 8월 1일 이 날을 맞아 막 개통한 신베이시 지하철 산인 라인은 원주민 테마 열차를 선보였는데요. 신베이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아메이족과 타이완족, 타이아족의 문화를 바탕으로 열차를 장식했고 타이베이 대학역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면 원주민 음악도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타이베이 대학 뒤에는 도심에서 보기 드문 원주민 마을 산인부락이 자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두台湾 동부에서 도시로 이주해온 아메이족입니다. 이들은 산샤와 인고를 잇는 산인대교 아래서 살다가 30년간 긴 투쟁 끝에 2018년 지금의 자리로 이주하게 됐습니다.台湾 최초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재건된 도시형 원주민 부락입니다. 원주민의 날이 막 지나온 오늘 산인 부락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1960~70년대)台湾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됐습니다. 동부 화린과 타이둥에 살던 원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높은 집세와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고향과 비슷한 환경을 찾아 현지에서 구한 재료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台湾 원주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아메이족은 수도권 하천을 따라 부락을 형성했는데 산인 부락 바로 이 중 하나였죠. 산인 부락은 말 그대로 산샤와 인고 사이를 흐르는 하천 대한시 간척지에 있었고 주민이 가장 많았을 때는 140가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신베이시 정부의 전신인 옛 타이베이 현 정부는 1994년부터 치수를 이유로 다한시 일대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락 주민 대부분이 친족 관계로 연결돼 있어 공동체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정부가 철거해도 다시 집을 지었고 철거와 재건축가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타이베이 현 정부 원주민 행정국의 설립과 함께 전기가 찾아왔는데요. 현 정부가 산인부락 인근에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산인부락을 비롯한 여러 원주민 부락 주민들을 이주시키려 한 겁니다. 7년 후 15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룽은부 원주민 사회주택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입주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부락의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결국 일부 주민만 사회주택에 입주했죠. 2008년 현 정부가 다시 강제 철거를 추진하자 원주민 권리를 지키려는 사회운동가들도 주민들의 투쟁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들은 정부에 이른바 333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즉, 부락 건설 비용의 3분의 1은 주민들이 직접 마련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주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 타이베이 대학 근처 산샤 원주민 생활문화 부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현재 산인 부락이죠. 2018년 새로운 부락이 완공되면서 옛 산인 부락은 정식 철거됐습니다. 이어서 올해 금곡장에서 최우수 원주민 가수상을 수상한 아메이저 가수 수민 루피의 수상작을 함께 들어보시죠. 아메이저 건너로 길을 안내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하이 호호 2016년 차이원总统이 원주민에게 사과했을 때 타이완 역사가 랭헌이 1920년대 발표한 타이완 통사의 소원을 언급했는데요. 타이완에는 본래 역사가 없었다. 네덜란드인이 이를 열었고 정시 정권이 이를 일으켰으며 청나라가 이를 경영했다. 당시 차이總統은 이러한 서술은 매우 한족 중심적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원주민은 역사의 흐름에서 점차 삶의 도전을 잃어버렸고 타이완 사회가 경제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동안에도 도시 변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왔죠. 원주민의 권익은 원주민의 나라만 떠올리는 일이 아니라 타이완 사회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민족 간의 화해와 공존을 어떻게 이어갈지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오늘 랜드마크 원정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